네, 우리 구장 선 운동량과 축도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선 운동량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공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집어 던지는데 테니스 공을 엄청 빠른 속도로 훅 집어 던졌어. 그때 여러분이 딱 봐줄 수 있는 거랑 테니스 공보다는 훨씬 무거운데 볼링 공인데 볼링 공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살짝 굴렸어요. 내 지금 살짝 던졌어요. 그러면 그때 딱 받을 때 분명히 첫 번째 거는 그리 크지 않은 질량이고 두 번째는 엄청나게 큰 질량인데 여러분이 받는 그 느낌이나 그런 종류는 달라요. 자, 이렇게 질량만으로는 표현을 하기가 전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때는 그 질량 가진 물체가 가진 속도를 고려해 봐야 돼요. P 이퀄 mv 하고 새로운 물리량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얘는 속도죠. 벡터 곱하기 스칼라는 벡터. 운동량은 벡터입니다. 벡터. 앞에서 했던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구단원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운동량이 고립계 내에서 보존된다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 두 개가 아마도 중앙호사 전까지 그리고 중앙호사 이후에도 가장 좀 지배적인 가장 중요한 개념일 거예요. 역학적으로 그냥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쉽게 풀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 그 고립계 내에서 또는 비고립계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WNC 이꼴 델타 K 플러스 델타 U라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은 거의 대부분의 상황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만 있으면은 우리 두 가지만 있으면은 우리 상당수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풀리지 않는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특별히 운동량이라고 하지 않고요. 선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어떤 질점, 매스 포인트라고 하죠.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 부피는 없는 물체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제 선 운동량 개념을 쓰는데 나중에는 이거랑 이거 말고 회전 운동에서는 각 운동량이 나와요. 그래서 운동량은 영어로 모멘텀을 갖는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운동 에너지랑 운동량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스칼라량입니다. 스칼라량. 운동량은 벡터량이에요. 방향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인 게 있으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그래요. 오케이? 자,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운동량, 운동 에너지. 그래서 뉴턴은 이런 아까 말했던 내가 그 비유 있잖아. 가벼운 거를 질량이 작은 거를 세게 던진다. 질량이 큰 거를 천천히 던진다. 그 둘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운동의 정도 또는 운동을 멈추기 어려운 정도라고 뉴턴 선생님은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운동의 양, quantity of motion이라고도 이렇게 논문에다가 표현을 했나봐. 자, 이렇게 운동량이 정의가 됩니다.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였을 때는 p라는 모멘텀 이렇게 정의가 된다. 자, 그리고 단위는 벡터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뭐 있으면 뭐 뉴턴, 와트, 줄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을 따서 여러 개 있는 거를 그냥 하나로 딱 묶어서 하는데 얘는 안 그래. 그런 게 없어. 운동량은 이 단위 그대로 갖다 써야 돼. 알았지? 자, 그리고 앞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량도 얘 운동량이 몇이다 계산하는 거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운동량이 몇이다라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델타 P 운동량의 우리가 관심 있는 시점 전과 후의 운동량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에 대한 변화? 시간 L, M, T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조합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죠. 그런데 시간에 대한 변화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두 가지 어떤 상황이 있어요. 1인 물체가 있고 2인 물체가 있는데요. 얘가 서로 이렇게 와서
부딪힌다고 해보죠. 꽝 부딪혔어. 근데 붙인 다음에 각자의 갈 길을 갔다고 칩시다. 1인 물체와 2인 물체가 있는데 와서 부딪혀서 각자가 갈 길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표기법이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사람은 1이 2에 미치는 힘을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1이 2에 미치는 힘을 이렇게 쓰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이거가 이거에 힘을 미치고 이거가 얘에 힘을 미친다 그래봐. 난 이렇게 쓸게. 1이라는 물체가 2에 미치는 힘의 크기. 2라는 물체가 1에 미치는 힘.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관심 있는 이 개에서 작용하는 모든 날짜 힘을 따져보면은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딱 부딪히면요, 이 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F12가 -F21 이런 식으로 돼요. 뉴턴의 제3법칙이죠. 작용 반작용 법칙. 자,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좌변 이퀄 1이 2에 미치는 힘 그러면은 M1 A1 이렇게 해볼까? 질량을 가진 물체가 쓱 왔다 가니까 운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M2 A2 이렇게 써봅시다. F equal MA 뉴턴의 제2법칙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질량이란 게 특별히 뭐 가서 부서진다 내지는 뭐 했는데 이게 일로 더 막 붙고 떨어진다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질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요, 질량은 일정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M1에 dv1에 dt 플러스 M2에 dv2에 dt 이런 식으로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dv dt 그 짧은 순간 우리가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식을 그냥, 왜냐면 M1, M2는 변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거고 각 항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d오버 dt하고 괄호를 묶고 싶어. 자, 그러면은 M1 V1 플러스 M2 V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따져보면은 0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이게 0이면요 얘는 뭐예요? 상수, 시간과 무관한 어떤 값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입했던 이걸 갖다 쓰면요 d 오버 dt의 p1 플러스 p2 이꼴 제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고립기에서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게 핵심. 자, 그래서 이렇게 써볼까요? 지금은 이 두 개만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개를 해도 마찬가지야. 충돌 전과 충돌 후를 처음 나중이라고 합시다. 충돌 전에 모든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합이 일정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고립기에서 전체가 갖는 토탈 운동량의 양은 일정하다. 이것을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얘도 중요. 투스탑 붙여볼게. 자, 그래요. 만약에 dp/dt 이렇게 했는데요. 운동량을 우리가 한번 시간에 따라 미분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d에 dt에 m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m이 일정하다면은 m dv d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ma입니다. 자, 운동량의 말로 할게.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 입자에 작용하는 날짜 힘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 입자에 작용하는 알짜 힘과 같다라는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물체의 운동 상태 근본 변화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걸 물리에서 힘이라고 했어요. 힘. 자, 그런데 운동 상태 변화하면은 힘이 가해지면 뭐가 바뀌어요? 가속도가 바뀐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했던 가속도가 운동 변화를 우리가 이제 가속도의 변화를 우리 인식을 했잖아요. 자, 이제 운동 여기서부터는 어떤 걸 하나 더 이제 도입해서 우리가 두 가지 무기를 들고 다니냐면 한 가지 무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또 하나가 지금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만약에 운동량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인식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예제 9-1을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빙판 위에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곳이죠. 궁수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화살까지 포함해가지고 질량이 60kg이에요. 근데 화살의 무게가 0.03kg인데 정지인 상태에서 팍 화살 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쏘면은 이게 반동이 있잖아요, 뒤로. 그래서 마찰이 없으니까 뒤로 쓱 밀려날 거라고. 아무래도 사격을 할 때도 하면 최소한 이렇게 어깨는 이렇게 좀 밀리잖아. 근데 사격 정도 괜찮은데 포를 쏜다 그래봐. 뒤로 밀리니까 뭘 받쳐놓던 거 아니면 그래서 나온 게 무반동 포죠. 쏘는 대로 반대로 같은 힘 거야. 같은 힘이 이렇게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자, 그런 것처럼 공수가 이렇게 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잡아당기고 막 그런 거 얼마큼 잡아당겼나? 운동 에너지 이렇게 따지면은 약간 좀 복잡해.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본다. 이 개에서 사람 화살 얼음판 이걸로 돼 있는 이 개에서 처음과 나중에 운동량의 변화는 없다. 운동량의 총합은 같다라는 걸 써보면은 이 상태에서는 P equal mv잖아. 여기서는 관심 있는 게 얘랑 얘예요. m 곱하기 v는 제로. 왜냐면 정지해 있으니까. 쏘기 직전이니까 이걸 스몰 m으로 했을 때 mv equal 제로예요. 그래서 초반에 운동량의 합이 제로예요. 그게 이걸 이니셜이라고 합시다. 쏘기 직전에. 그 다음에 쿵 쏘고 난 직후를 우리 파이널 나중이라고 하면요. m 곱하기 v 플러스 m의 v 이렇게 할까? v 프라임 이퀄 전과 후는 같으니까 이게 제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거가 60kg, 이거가 0.03kg, 이거가 85m/s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궁수가 뒤로 밀리는데 v 프라임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궁수는 활을 쏘고 나서 그 직후에 뒤로 밀린다. 속도는 계산을 해보세요. 0.042m/s 마이너스 0.042m/s의 속도로 뒤로 쓱 밀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더 만약 정말 세게 잡아당겼어. 끊어지기 전까지 또 휙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커지는 거죠. 그러면 뒤로는 더 빠른 속도로 밀려나는 거죠. 오케이? 자, 이해가 되죠? 근데 만약에 궁수가 활을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썼어. 세타만큼의 각을 주고 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직전. 활 쏘기 직전. 마찬가지로 0이죠. 다 곱해 속도가 정지했으니까 그냥 0인 거야. 그렇다고 쏘기 직전에 뭐 그대로잖아. 자, 근데 쏘고 난 다음엔요. 화살 이렇게 썼으니까 세타 하면요. 자, 이쪽 성분만 화살 우리가 운동량을 고려해 줍니다. 그러면은 mv 플러스 m에 이렇게 쓰자. v의 코사인 세타 이꼴 제로라는 관계식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타가 만약에 0도, 세타가 90도여봐요. 세타가 0도면은 좀 전에 이 상황이죠. 그죠? 근데 세타가 만약 90도여봐. 90도면은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이항 되는 거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쏴버리면은 내가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얼음판 위에 있는데 팍 쏴버리면 사람이 아래쪽으로 순간적으로 무슨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힘이 가야죠. 그러면은 재주가 없으면은 얼음이 깨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책에는 9-3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교환해 보면 9-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충격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충격량. 우리 좀 전에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알짜 힘이 그 기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과 같다. 그 입자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합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그런데 요게 우리가 했던 수학 테크닉을 좀 쓰면은 분수처럼 분모처럼 이렇게 하면은 양변에 우리 곱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 dp는요 시그마 f에 dt 이런 식으로 우리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양면을 적분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적분해주면은 P2-P1 어떤 운동량 변화가 있는데요. 그때 시간을 T1, T2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델타 P라고 하면요. 운동량의 변화는요. 알짜인 곱하기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특별히 충격량이라고 정의합니다. 충격량. 영어로는 impulsive. impulsive는 뭐 약간 안 좋은 뜻이지. impulse라 그래. impulse. 자, 그래서 이걸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힘에다가 렌스 개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의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뭐냐면은 사실 그 앞에서 운동에너지 그런 거 할 때 일어났던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딱 고려 하나 했던 게 일률 계산할 때 그만큼의 일을 얼마 동안의 시간으로 했냐 일률 계산할 때 빼놓고는 시간 개념을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충격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운동량의 변화가 P1, P2, 델타 P가 있는데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에 일어났냐 그걸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델타 T 타임을 곱하면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그걸 충격량이라고 정의합니다. 충격량. 오케이? 이런 게 어디 쓰이냐면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에어백을 콱 맞았어요. 그럼 맞기 직전의 순간과 그리고 에어백을 맞을 때 그때 충격이 있죠. 그게 부딪히는데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구할 때 공을 치는데 배트에서 공을 딱 맞는데 공이 일정한 힘으로 딱 받는 게 아니야. 처음에 맞았을 때부터 최대 변형이 될 때까지 가장 큰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받는 힘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공이 찌그러졌던 공이 날아가면서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거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배우는데 비탄성 충돌이라 그래. 자, 그래서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돼요. 시간에 따라서 알차 힘이 어떻게 변하는 걸 따져보면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T1, T2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의 면적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 힘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타낼 때 실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랑 같은 면적을 갖는 사각형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VG 평균력, 평균 힘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을 9-3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면은 자동차 충돌 실험을 하는데 차가 충돌 전에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은 마이너스 15m/s로 차의 질량이 1500kg, 1.5톤. 그냥 뭐 주경차야.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쿵 부딪힌 다음에 튀어나가요. 부딪히기 직전 우리가 초기 상태라고 하고 부딪히고 나서 바로 딱 튕겨나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나중이라고 합시다. 나중은 2.6m/s로 자동차가 튕겨져 나가요. 그때 이 충돌이 불과 0.15초 동안에 일어난다면은 이 충돌에 의해서 의한 충격량과 그 자동차에 가해지는 평균 힘은 얼마인가 이렇게 따져본다고 했어요. 소리. 여기서 하나 빼본 게 있어.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임펄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W = Fs 막 이런 것과 같은 꼴로 I = F 델타 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I로, 대문자 I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에 충돌 전과 후를 우리가 딱 시점을 정하고요. 운동량의 변화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은 P = MV니까 처음에 M 곱하기 V 이니셜 이렇게 할까? 빼기 MV 파이널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러면 M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15.0이에요. 빼기 M 곱하기 2.6m/s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실수. 나 같은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돼. 튀어나온 게 나중이고 부딪힌 게 처음이죠. 변화라는 거는 나중만에서 처음이에요. 이런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2.6 빼기 M 곱하기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면은 1500 곱하기 17.6 한 거예요. 그러면은 26,400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쓴다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운동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는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얘를 델타 t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같은 면적을 가지는 요 값을 평균값이라고 하면은 요 값이 얼마인가? 자, AV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자동차에 가지는 평균 힘 AVG는 델타 T분의 델타 P. 그래서 26,400을 몇 초 동안에? 0.15초 동안에. 이게 계산해주면 평균적으로 가해지는 힘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쿵 부딪혔는데 저 충돌이 0.15초 동안 일어났어. 근데 가능한 이게 사람한테 그대로 가해질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안에 충격을 덜 받으려면은 요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에어백이 있거나 아니면 범퍼를 좀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게 0.15초가 아니라 한 0.25초만이라도 늘려줄 수 있으면 사람에 가해진 힘이 줄어들고 그 사람은 좀 더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차원 충돌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1차원 충돌. 1차원 충돌이 좀 중요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오고 그리고 1차원 충돌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에 나왔던 그 충격력 있잖아요. 충격력.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그냥 가볍게 보고. 충격량 어려운 내용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물체가 탁 서로 상호작용해서 무슨 그런 경우.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분류해서 충돌이라고 해요. 충돌, 컬리전. 그런데 어떤 두 물체가 직선상에 날아온 물체가 서로 부딪히고 같이 간다. 내지는 서로 갈 길 간다. 이런 경우 이제 직선상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1차원 충돌이다. 라 그래요. 충돌 전과 후에 그냥 같은 직선상에 있는 그런 제일 간단한 운동이에요. 자, 그런데요. 충돌이란 건요. 탄성 충돌이 있고요. 비탄성 충돌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나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 변화가 없다라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을 해요. 이 경우든 이 경우든. 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 거의 모든 것은요 다 비탄성 충돌에 해당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야구 배트랑 야구공이랑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야구공이 변형이 되면서 다시 복원이 되면서 날아가죠. 그러면요 소리도 땅 소리가 나죠. 그럴 경우에 충돌 전과 후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고요. 이렇게 소리로 바뀌면서 또는 물체가 변형되면서 변형되는데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소리로 되는데 미약하나마 에너지가 변환이 돼요. 자, 그런 경우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은 다 비탄성 충돌이에요. 자, 그런데 탄성 충돌이라는 거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바닥에다가 공을 높이 H에서 떨어뜨렸었는데 비탄성 충돌이면요 탁 떨어뜨리면요 뭐 여기 H보다 낮은 높이까지 올라. 그러면 그게 비탄성 충돌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공을 내가 딱 떨어뜨렸는데요 공이 다시 떨어뜨린 높이까지 올라와.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 그런 경우가 탄성 충돌입니다. 탄성 충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탄성 계수가 얼마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탄성 계수가 완전 이렇게 딱 떨어졌던 만큼 그대로 올라오면 우리가 탄성 충돌인데 일상생활에서 그나마 그거랑 거의 제일 비슷한 상황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당구공에 부딪힌 정도예요. 또 완전히 아니고 거의 물체의 변형도 없죠. 부딪히면서. 그리고 소리 나는 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그대로 에너지도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당구를 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에서 마찰력 없어. 근데 델타 K항이 있고 델타 U항이 있잖아. 그런데 1차원 운동에서는 스프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낮이 변화도 없는 거니까 델타 U항은 고려를 안 해. 오직 움직이는 두 물체가 부딪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을 고려하면 돼요. 자, 그런데 탄성 충돌이라는 건요. 얘도 마찬가지야. 운동 에너지도 충돌 전과 후가 보존이 되는 그런 특이한 경우들이 있어요. 원자내에서 그냥 입자끼리 전자끼리 막 부딪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탄성 충돌이에요. 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비탄성 충돌입니다. 어떤 게 쉽겠어요? 이게 쉽지. 이게 어렵고. 자, 그런데 탄성 충돌 중에서도요. 말이 힘들어. 완전 비탄성 충돌이란 게 있어요. 얘는 영어로 일라스틱 컬리전이라고. 얘는 인 일라스틱 컬리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 중에서도 perfectly inelastic collis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두 물체가 와서 쾅 부딪혔는데요. 그 다음에 둘이 한 덩어리가 돼서 그냥 날아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찰흙 실험 하는데 찰흙이 두 개 있는데요. 마찰이 없는 면에서 슉 날아오는데요. 찰흙이면 둘이 딱 붙잖아요. 붙어서 이쪽으로 가든지 붙어서 딱 멈추든지 어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요. 비탄성 충돌은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해요. 그런데요.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하지 않아요.
손실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교환에 있는 내용대로 한번 해봅시다. 어디론가 소모가 된 거야, 소모가. 자, 그런데 예제를 우리 한번 같이 보면요. 예제 9-6을 예제 9-6을 한번 봅시다. 벽 위에 이렇게 질량 무시할 수 있는 줄에 있고 나무 토막이 있어요.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근데 총알이요 날라와서 여기 퍽 박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은 총알의 질량을 M1이라고 V1A의 속도로 날라오는데 얘는 V2라고 그럴까? 총알의 0이죠. 자,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발사돼서 총알에 팍 박혀요. 그러면은 얘 매달렸으니까요. 이게 순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표시할까? 이렇게 표시하면 될까? 뭔 얘기인지 알겠지? 슉 올라가게 돼요. 자, 이랬을 때 높이 h만큼 올라갔을 때 총알의 속력은 얼마인가? 라는 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씩 해볼까? 풀이. 충돌 후에 하나가 됐어. 충돌 후에 콩 서로 갈 길 가고, 아니면 그렇게 아니라 충돌 후에 하나가 됐어요. 어떤 거에 해당하죠? 이거죠. 이거는 거의 없다 그랬어. 이거 중에서도 최악인 경우, 최악이라고 그러면 그러지만 완전 비탄성 충돌에 해당합니다. 박혀서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자 부딪히기 직전 그리고 붙이고 나서 바로 직후 우리가 한번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따져봅시다. 충돌 전 얘가 M1에 V1에 A라 그래봐요. 총알이 가진 운동량이죠. 더하기 라지 M의 제로. 얘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얘는 이 블럭이 나무 블럭이 가지는 운동량이에요. 두 개밖에 고려할 게 없죠. 자, 충돌 후에는 M 플러스 라지 M이죠. 그게 V, B의 속도로 슥 움직인다 그래봐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충돌 직후에는 얘가 그냥 수평 이동한다고 볼 수 있잖아. 짧은 시간 동안. 자, 그 경우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하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렇게 써볼까요? 충돌하고 나서 쿵 하고 나서 얘가 이렇게 해서 H만큼 나무 블럭이 올라가게 됩니다. 정지해 있던 나무 블럭이 총알이 박히고 나서는 딱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오케이? 그게 VB라 그래봐. VB 프라임 이렇게 쓸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초기에는 멈춰 있다가 나중에는 움직인다. 자, 그래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힘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원의 궤적을 따라갈 텐데 여기에 매달려 있는 장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무 블럭에 가해지는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중력 그리고 장력이 있어요. T, M 플러스 M에 G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보존력 얘는 보존력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비보존력. 자, 그런데 비보존력인데 얘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접선 방향이죠. 그런데 가해지는 힘 항상 여기에 수직이니까 얘가 여기에 기여한 일은 없어요.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좌변은 델타 K
나중 속도 멈추겠죠. 0 마이너스 2분의 1에 m 플러스 스몰 m의 vb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중력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요. 초기의 높이를 제로라고 하고 나중을 h만큼 올랐다 그러면요. m 플러스 m의 gh 빼기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식들을 그냥 산수예요. 넣고 계산을 해서 VB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면요. EGH라는 값이 나옵니다. 아, 나중에 값이 EGH구나. 이걸 알면 우리가 초기 총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VA에 대해서 구하면요. M 플러스 스몰 m분의 스몰 m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루트 EGH라는 식으로 우리가 올라간 높이를 보고 총알의 초기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탄동진자 문제를 예제를 한번 먼저 풀었는데 운동량 보존의 개념을 한번 익히는 차원에서 먼저 했고, 사실은 1차원 충돌에서 좀 긴 내용이 남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환에도 있는데 교환에는 이 앞부분이랑 뒷부분 결론만 나와 있어요. 중간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면은 그냥 뭐 외우는 식밖에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써놓은 거 가면서 보면서 한번 해보고, 자, 그래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크게 나눠진다 그랬죠. 충돌이란 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운동량을 주고받는 거라고 하는데, 탄성 충돌이란 거는 그 고립계 내에서 운동량 보존되는데 운동 에너지도,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그 항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 외에 다른 마찰력이나 이런 비보존력이 한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 델타 K 플러스 델타 U.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비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요. 뭐 부딪혔을 때 소리로 펑 나거나 물체에 변형이 되거나, 내가 야구 배트 공 치는 거 얘기했죠. 공이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 그 변형시키는데 에너지가 소모가 돼.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러고, 특별히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 앞에서 했던 탄동진자 같은 두 물체가 붙인 다음에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거, 뭐 그런 걸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 perfectly inelastic collision 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도 운동량은 충돌 전후 PF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오케이? 역학적 에너지가 충돌 전과 후가 달라요. 이런 걸로 소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 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라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 텀이 있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 텀이 있는데요. 요 충돌을 생각할 때는요, 충돌 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거다가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 거기만 따지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우리가 굳이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 실제로도 1차원이든 2차원의 운동을 할 때 그 차원을 다 잘라가지고 한쪽 축 움직인 거 아니면 또 평면 내에서 움직인 것만 생각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바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에서요, 운동 에너지 텀만 이 충돌 손 운동량 부분에서는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좀 전에 했던 M1, M2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V1I, V2I로 오는데요. 충돌 직후에 V1F, V2F로 움직인다. 이걸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첫째, 운동량이 충돌 전후에 보존이 된다 그랬죠. M1, V1I의 M2, V2I는 M1, V1F 플러스 M2, V2F로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얘는 벡터, 얘는 스칼라. 2분의 1 m v1의 제곱, v텀은 속력이에요. 속력. v1i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2 V2 I의 제곱 이런 식으로 충돌 전과 후에 얘네들이 가진 속력을 가지고 하면 되겠죠. 자, 요 텀을 가지고 이제 중간에 교환에 안 나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밑에 거 2번식을 가지고 양변에 2를 곱하고요. 그런 다음에요. V1F, V2 이렇게 항을 옮겨 봅시다. 그러면요. M1에 V1I의 제곱 마이너스 V1F의 제곱 M2, V2 이런 식으로 질량 그러니까 1번에 대한 거랑 2번에 대한 거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수학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텀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본 거예요. 이렇게 얘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번식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1번 운동량 보존된 요 식을 가지고도 이 좌변에 원투 섞여 있고 우변에 원투 섞여 있으니까 원을 다 좌변, 투를 다 우변으로 옮겨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요런 식이 나옵니다.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요. 우리가 요 식들을 가지고 다 등식이니까 나눠요. 왜냐면은 V1I-V1F, V2F-V2I라는 텀이 공통으로 되니까 나누면요. 이거 없어지고요. 이거 없어지고 질량 M2, M2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그럼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식을 나눠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훨씬 더 간단한 우리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면은 보통은 M1, M2 질량을 알아요. 아는 것끼리에. 근데 보통은 또 초기 속도 V1 이니셜, V2 이니셜은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보통 뭐냐면은 충돌 후에 얘가 원의 질량에 1이라는 물체의 나중 속도, 2라는 물체의 나중 속도 얘네들이 궁금한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미지수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요식 하나 가지고 못하니까 요식까지 끌어와가지고 우리 두 개를 한번 미지수 구해보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쭉 얘를 다시 나누고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 원이라는 물체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2라는 물체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자, 갑자기 속도란 말을 왜 쓰냐면은 지금 이거는 처음에는 이거 속도를 가지고 하니까 다 벡터인데 1차원 운동이니까 1차원 운동에서 벡터는 한쪽을 플러스, 한쪽을 마이너스로 하면은 그냥 부호로 그냥 다 표시가 되잖아. 자, 그래요. 그 부호를 우리가 다 고려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V1I 플러스 V1F는 이런 식으로 원항, 2번항 이렇게 나눠져요. 그치? 좀 쉬워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1, 2로 나누지 말고 초기, 나중, 이니셜과 파이널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얘랑 묶을 수 있고 얘랑 묶어서 이렇게 좌변 우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항이 다시 한번 부호를 고려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유도하는 과정이 한번 보면 돼. 그냥 우리 시험에서 이런 거 유도하라 이런 거 안 나와. 이게 뭐냐면요. 우리 육사 교환에서는 좀 빠져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4장인가에 보면 상대 속도 이런 개념이 나와요. 1에서 본 2의 속도. 그거거든. 얘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물체 1, 2가 있는데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 물체 1의 속도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2라는 걸 기준으로 본 물체 1의 속도예요. 그런 거 이제 상대 속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충돌 전후의 상대 속도는 충돌 전의 상대 속도는 충돌 후의 상대 속도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만 알아두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랑 1번식을 가지고 1번과 3번을 가지고 우리가 연립을 하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물체 1의 나중 속도, 물체 2의 나중 속도를 우리가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분의 1 mv 제곱이 들어간 이 운동 에너지 보존을 가지고 우리가
V1과 물체 1과 2의 나중 속도를 구하면은 조금 복잡해서 지금 이 과정을 한 거예요. 제곱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정리해냈잖아. 그래서 얘랑 1번이랑 넣고 그냥 정리를 하면 돼. 그냥 결과식만 알면 돼. 여기까지 왔으면은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결국 궁금한 물체 1의 나중 속도와 물체 2의 나중 속도를 우리가 관계식을 구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더 간단하게 해볼게. 1, 2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라는 물체를요 정지시켜놨어. 그럼 V2 이니셜이 빵이 되는 거죠. 빵. 거기에서 이제 M1이 V1의 속도를 가져와서 부딪히는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 이게 사실 실제 응용한 데서 더 많이 일어난 상황이거든. 하나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정지시켜 놓고 질량 알고 속도를 아는 거를 와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얘네들이 어떻게 충돌 후에 일어나는가? 그걸 우리가 보는 게 더 일상적인 일반적인 우리가 더 유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 물체 2의 초속도가 0이었다. 정지해 있었다. 그렇게 치면요.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져 버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몇몇 경우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내가 질량이 같은 두 당구공을 했는데 하나는 정지시켜 놓고요. 하나 M1이 와서 딱 부딪혔어. 자, 그러면은 그게 이 경우죠. 만약에 M1 equal M2야. 그런데 2번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야. 그러면은 이 뒤항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안 써놨네. 어떤 관계식 두 개 당구공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지해 있어. 근데 하나가 와서 부딪혀. 근데 둘의 질량은 같아. 그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둘의 질량 같고 V2의 초속도가 0이야. 딱 부딪히면요. V1F는 제로가 되고요. V2F는 V1I가 돼. 맞지?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와서 공이 딱 부딪히고 얘는 1번, 2번 그럴까? 1번은 딱 그 자리에 정지하고 2번이 쭉 이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죠. 생각을 해봐. 만약에 다른 경우 하나가 정지했고 하나가 와서 달려오는데 이 M1의 1번 물체가 질량이 훨씬 크다 그래봐요. 훨씬 2배, 3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크다 그래봐. 그러고 마찬가지로 상황을 단순하기 위해서 그냥 정지돼 있어서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질량이 엄청 커. 1번, 2번보다 훨씬 커. 근데 이거 와서 딱 속도를 부딪히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딱 부딪히고 나서 1번은 그냥 원래 자기 속도대로 갑니다. 자, 그런데 2번은요. 딱 부딪히는 순간 2배 속도로 앞으로 쭉 굴러가 버려요. 오케이? 시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만약에 이번엔 반대예요. 질량이 한 100배 훨씬 큰 물체 정지에 있었는데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질량이 와가지고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1번 물체의 나중 속도는요. 마이너스 V1I 제로 이렇게 됩니다. 당구공 이렇게 해볼까? 볼링공이 있어. 근데 거기다가 내가 탁구공을 바꿔서 부딪혀. 그러면은 얘는 부딪힌다며 꿈쩍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왔던 얘는 딱 부딪히고 반대로 푹 날아가 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케이스별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 거.
자, 계속해서 2차원 충돌을 한번 해봅시다. 자, 물체가요 같은 직선상에서 부딪혀서 가거나 되거나, 이거는 1차원 운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날라오면 1차원인데요 살짝 올라가서 와서 탁 부딪힌다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와서 부딪히니까 탁 꺾어질 거예요. 또는 이렇게 꺾어질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꺾어지든 우리가 딱 고개를 숙여서 한 차원으로 딱 평면상으로 놓고 보면요 그건 다 2차원 운동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M2를 가진 물체에 M1이 따라서 딱 부딪히면요 이런 식으로 꺾여져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립계라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운동량이라는 것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원이 되면요 이렇게 두 가지 XY 상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2차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 경우에 만약에 꺾어진 각이 하나 세트 하나 파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한번 X성분, Y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X좌표, Y좌표. 그래서 이런 식의 운동량 보존이 됩니다. 어우, 이렇게 생각했죠? X성분, 바꿔 써도 되고, X성분의 이니셜, 그리고 X성분의 파이널, 그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슉 날라왔을 때 얘는 정지에 있었으니까 얘를 이제 관계식을 써보면은 좌변은 M1 V1의 이니셜 플러스 0은 M1 V1 F의 이게 V1F죠. 이거의 이 X성분이니까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M2 V2F도 마찬가지로 파이니까 해보면은 코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Y성분의 이니셜과 Y성분의 파이널도 운동량 보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Y축으로는 가만히 있었고 이게 X성은 온 거기 때문에 얘는 없어요. Y성분은 충돌 전에 Y성분은 없어. 그래서 0 플러스 0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1의 V1F의 이거니까 사인 성분이죠. 사인 세타 플러스 M2의 V2F의 사인 파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관계식을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아이디얼하게 이거는 운동량 보존이고 이게 탄성 충돌입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M1 V1I의 제곱 플러스 정지에 있었으니까 0 이렇게 되겠죠. 0과 충돌 후에는 2분의 1 M1 V1F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F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식을 또 하나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는 2차원에서 탄성 충돌인 경우고 2차원에서 비탄성 충돌이면은 이 식을 못 쓰죠. 운동량 보존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예제 9-7이 그런 경우인데 비탄성 충돌인데 교차로에서 차가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부딪힌 다음에 쾅 이게 아니라 부딪힌 다음에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끼 이렇게 갔대. 그 갔을 때 그걸 구하는 거거든. 그럴 경우에는 뭐 이런 걸 못 쓰는 거죠. 그 경우에는 마찰력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린 자세하지 않았지만 내부 에너지 형태로
열 그런 걸 바뀌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 9-7을 한번 봅시다. 예제 9-7 책에서 보면요. 1500kg 승용차가 25m 동쪽으로 달려오다가 여기 하여튼 부딪혔대. 충돌 후에 자동차의 속도와 흙의 방향을 구하여라. 두 자동차는 충돌 후에 서로 붙어 있다.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요. 이제 9-7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교차로가 있는데 차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있었어. 속도는 20j m/s. 이쪽으로 25i m/s 가고 있다가 쿵 부딪혀가지고요. 둘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갔대. 그래서 나중 요거랑 어디 방향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됐대.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이고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운동량은 보존이 되니까 2차원이니까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x방향으로 델타 px는 0 이 소리죠. 처음과 나중에 운동량이 보존된다. 자, 그래서 x방향으로 여기 대해서 저거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얘를 M1, M2라는 자동차로 봅시다. 그러면은 M1의 V1 이니셜은 이거는 X 성분이 없으니까 더하기 0 이꼴 둘이 합쳐졌어. MV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M1 플러스 M2의 VF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니지. 세타 V1의 코사인 세타 소리. 자, 그리고 Y 성분 봅시다. 마찬가지로 Y 성분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요. 0 플러스 M2의 V2I에 이거는 Y 성분 없고 이건 Y 성분 있어. 그런 다음에 합쳐졌어. M1 플러스 M2의 VF의 사인 세타. 이 두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식과 2번식이 있는데요. 없애버려야겠지. 두 식을 나눠. 그러면은 얘 없어지고 얘 없어져. 식끼리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뒤집어서 나눠볼까? 얘를 분모로 놓고 얘를 분자로 놓고. 왜냐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 나오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 식이요. M1 V1의 이니셜분의 M2 V2의 이니셜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탄젠트 세타인데 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값을 넣고 하면요. 세타는 53.1도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걸 알았으니까 식 1을 쓰든 2를 쓰든 다 알고 있는 거 대입해요. 알고 있는 거 대입해요. 그런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쓰든 사인 세타를 쓰면은 남아있는 항 VF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나중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다. 인테그랄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뒤쪽에서 쓰고 이번 단어에서도 조금 쓸 건데 적분을 하려면은 이렇게 부호가 이제 이 안에가 이제 정리가 돼야 돼. 자, 그래서 근데 요걸 우리가 미소 최적 이걸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그 개가 어떤 부피를 가지고 있는 개다. 또는 높이는 무시할 수 있는데 XY축만 있는 어떤 판상 구조다. 아니면은 예제에서 나온 높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한쪽으로 충분히 긴 그런 막대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요걸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미소 최적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밀도의 밀도.
우리가 보통 밀도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너무 당해서 안 쓰는데 부피 밀도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밀도인데 뭐냐면은 면밀도예요. 면밀도 area. 이거 같은 경우는요 선밀도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판상을 우리가 고려할 때는 이런 걸 써야 되는 거고, 막대기 같은 경우는 선밀도를 우리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중앙사 이후에 또 나올 거야. 이런 걸 쓰겠죠. 근데 면밀도의 단위는요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입니다. 선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 단위 길이당 몇 킬로냐, 단위 면적당 몇 킬로냐, 단위 부피당 몇 킬로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제 9-8을 직접 풀진 않겠어요. 너무 쉬운데 예제 그 다음 걸 예제를 풀어볼 건데, 풀이를 내가 에너지가 있으면 영상을 한번 올려주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말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일단 좌표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봐봐. 여기에 M1이라는 게 있고 M2라고 두 개로 이루어진 질점계가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얘의 질량 중심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얘랑 하면은 여기 나오거든. 계산해 보면은 전체 질량 나눠가지고 질량 곱하기 위치 벡터 했던 거를 곱하면요 딱 여기 중심성에 나와요. 어떤 경우에 M1 이퀄 M2인 경우에. 그렇죠? 만약에 이 계가 사실은 M1이 만약에 M2보다 더 큰 그런 질량 계였다 그래봐요. 그런 질점 계였다 그래봐요. 그러면요 그 경우에는요 이 질량 중심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얘보다 훨씬 컸다 그래봐. 그러면은 이 계에서 질량 중심을 나타내는 질량 중심 벡터는 여기를 가리게 됩니다. 개념으로 조금 더 이해되죠? 자, 질량 중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사실 중력을 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 중력. 그래서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문제에서나 그거는 다 질량 중심 이꼴 무게 중심이에요. Center of mass 이꼴 Center of gravity. 중력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라 그래봐, 질량 중심이. 그리고 딱 선 놨을 때 이게 멈춰 있어. 그런데 이거를 내가 여기다 하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쪽으로 중력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중력을 벗어나 이제 우주선에 가가지고요. 우주에서 우주선 안에 타가지고 이걸 하면 여기를 이렇게 하나, 여기를 이렇게 하나, 얘가 그대로 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때는 질량 중심 이퀄 무게 중심 아닌데, 그 외 이 상황에서 지구상에서 모든 일어난 상황에서는 질량 중심 이퀄 무게 중심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예제 9-9를 또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예제 9-9.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질량 m을 가진 길이 l인 막대기가 있다. 자, 이런 경우는 만약 두께 t가 에 비해서 l이 훨씬 길다면은 이건 그냥 1차원 막대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요 부분에서의 이 최적의 미소 길이의 질량은 람다 dx라고 표시할 수 있죠. 람다는 우리가 뭐라 했죠? 선 밀도 그래가지고 킬로그램 퍼 미터 그랬어요. 단위 길이당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미소 길이를 곱해주면은 미소 질량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의 질량 중심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 중심 벡터는요. 그리고 인테그랄 연속체니까 r 위치 벡터 곱하기 dm입니다. 근데 이 dm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그냥 물리고 이걸 바꾸는 여기까지가 그냥 수학이고 이걸 이제 이 상황에 맞게 1차원이니까요. y 없어요. x 성분만 있어요. 그래서 x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1/m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r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은 그냥 x로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dm은 이 부분은 람다 dx 이렇게 변환될 수 있어요. 그런데 dm이 dx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구간이 바뀌어야겠죠. 어디서부터? 여기를 원점으로 하면 0에서부터 길이 l까지예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람다는 여기서 문제에서 A번 문제, B번 문제가 있는데 A번에서는 람다가 일정하다 그랬어요. 각 구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균이라는 물질이지. 균이라는 물체. 자, 그래서 얘를 보면요. 앞에다가 람다를 빼주고 x의 dx 0부터 a입니다. 그런데 얘는 2분의 1 x 제곱의 적분 구간을 0에서부터 l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2n분의 람다 l 제곱이라는 이런 위치 질량 중심이 우리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m 람다 다 없애버리면요. 람다는 L분의 M으로 표시할 수 있죠. 선밀도는 길이분의 질량.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제곱을 넣어줘요. 그냥 합통해줘. 그래서 결론적으로 XCM 이퀄 2분의 1의 L. 이게 다 밀도가 균일하다면은 이 지점이 질량 중심이었구나. 어려운 얘기 아니죠? B번에 만약에 이 선밀도가 알파 곱하기 x야. 알파는 상수인데 x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이만큼일 때 해서 늘어나가지고 x가 l까지 되는 거죠. 길이 l까지. 그런데 여기일 때보다 점점 갈수록 이게 더 질량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은 소한 부분, 이쪽은 밀도가 있는 부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질량 중심을 마찬가지로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x, d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dm을 우리가 바꿨으면 그냥 쓸게 람다의 dm, dx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람다가 문제 앞에서는 1분의 m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대요. 그래 넣어봐. 수학이네 수학. 뭐 m에 알파 x 제곱에 dx 하고 인테그랄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알파는 비례상수니까 일정합니다. 그래서 알파 우리가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n분의 알파하고 3분의 1 x 3승에 여기서 0부터 l까지 하면 되겠죠. 0부터 l까지 우리가 적분 공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3n분의 알파 l의 3승이라는 질량 중심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했던 뭐 2분의 L 이런 꼴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다 지워버리면은 그래서 지우려면 M을 없애야 돼요. M은 토탈 질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m이죠. 그래서 얘를 x로 바꿔주면은 인테그랄 람다 dx 인데 x가 쓰자 알파 x의 dx 이런 식으로 토탈 질량 m이 주어져요. 그래서 얘를 갖다 쓰면은 알파의 2분의 1 x 제곱의 적분 구간 0에서부터 l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2분의 알파 l 제곱이라는 식으로 질량 라지 m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 값을 여기다 l을 넣고 m에다가 l로 표현된 식을 넣고 정리를 해버리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3분의 2l 맞아. 자, 그러면은 갈수록 람다가 알파 x라는 꼴로 갈수록 점점 더 질량이 커지는 그런 형태라면요 질량 중심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3분의 2L인 지점이 여기가 질량 중심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풀 줄 알아야 돼. 자, 9-9 로켓의 추진 이 부분을 봅시다. 교환에 나와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 앞에 9-8, 9-7 이런 단원들은 우리 교육 과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로켓의 추진.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아니 그 앞에서 했던 궁수 얘만 해도 얼음판 위에서 우리가 퉁 쏘면은 얘가 화살이 날아가면서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나는 뒤로 밀려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M, 라지 M, 스몰 M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우주에서 우주가 아니어도 되죠. 로켓가 날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순간 T에서 라지 M은 로켓의 질량, 델타 M은 여기서 연소되는 그 연료의 질량이에요. 연료가 이게 연소되면서 추진력을 얻어서 얘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로켓가 쭉 위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추진력은 연료를 태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순간 T에서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를 PI라고 했고요. 이때 운동량을 우리가 표시를 보면은 M 플러스 델타 M 곱하기 V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 플러스 델타 T라는 어떤 짧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중간 보면요. 이 델타 M만큼의 연료가 연소됐어요. 그래서 전체 질량에서는 여기에서는 줄어들었어요. 자, 근데 얘가 연소되면서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VE라고 책에서는 2라고 썼는데 이게 just 배출. 연료가 배출되면서 여기서 추진력을 얻어서 이 로켓은 V 플러스 델타 V의 속도로 더 빨라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V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반대편으로 VE라는 걸로 빠지면요 얘 연료의 분사 속도라고 해야 되나? exhaust 속도는 V-V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이 상황과 이 상황의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로켓과 질량이 한 덩어리에 있었는데 얘는 이제 연료가 분사되면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우리가 PF 놔줄게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M 곱하기 V 플러스 델타 V로 운동량 한 텀을 써주고 다른 한은 델타 M에다가요 V 마이너스 V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MV 없어지고 델타 M 곱하기 V 이런 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걸로 정리를 하면은 M 델타 V에 델타 M에 VE 이런 식으로 됩니다. 로켓 질량, 로켓이 들어가는 속도, 연소된 질량 곱하기 배기 속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까지 했으면 이제 델타 T를 0으로 극한을 취하고 그러면은 여기가 델타 V가 아니라 MdV 이꼴 DM의 V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DM을 뒤로 빼보죠.
V2의 dm 연료의 변화 그리고 속도의 변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뭘 할 수 있냐면은 그리고 이게 좀 식인데 요 짧은 시간에 t에서 dt만큼 늘어나는 짧은 시간에요 연료의 질량 변화는요 이거예요. 마이너스 dm 로켓 전체 질량 변화. 로켓 전체 질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연료가 나가니까. 자 그래서 dm 자체는 음수예요.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면요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음수 곱하기 마이너스 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dm 이꼴 마이너스 d 라지 m이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볼게요. mdv 이꼴 마이너스 v2의 dm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dv의 마이너스 v2의 m분의 1의 dm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면에 적분해주면요 속도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이건요 마이너스 v2의 인테그랄 m분의 1의 dm 되는데 얘는 처음 질량 나중 질량 MIMF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VF 마이너스 VI는 맞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얘를 자연로 고치하면서요 MF MI 이렇게 하고요 앞에다 VE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 VF는 VI 더하기 VE의 로그 MF의 MI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지되어 있던 상태에서 팡 출발해서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0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로켓을 빨리 쏘고 싶어. 천천히 가는 게 빨리 여행하는 게 아니야. 빨리 쏘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추진 연료를 팍 태워가지고 막 추진이 빨라져. 당연하죠. 그리고 이 항이 또 커야 돼요. 이 항이 크려면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요 MI예요. MI 초기 로켓의 질량. 로켓 여러 가지 뭐 부품 그런 거 뺀 거에다가 이거 있잖아요 연료 합식의 토탈 M인데 연료를 많이 실어야 돼. 연료를 많이 실어. 그래야지 이게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체 연료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 많이 실으려고. 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만약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요식 있잖아. 파이널식 VF 이꼴 VE 곱하기 자연로그의 MF분의 MI 요거를 그냥 바로 넣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